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착한 스쿠터의 보스 250 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중국산 브랜드, 중국산 스쿠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신차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승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보도 자료로 알 수 있는 또 정보가 있거든요. 보통 시승해서 뭐 알 수 있는 거는 밸런스가 좋은지 또는 뭐 가속력이 어떤지 뭐 승차감이 어떤지 제동력은 어떤지 승차감, 밸런스, 뭐 가속력 뭐 이런 것들은 뭐 신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외에 오토바이 내구성이라든가 뭐 잔고장이라든가 부품을 좋은 걸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은 시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시승 한번 해본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내구성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런 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공개된 자료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착한 스쿠터 상품 홈페이지에 오면 우선 2026년식으로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가격은 499만 원이에요. 이 499만 원은 그 예전에 아이맥스처럼 AS 기간을 짧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판다 이 뜻인 거예요. 예전에 이 아이맥스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제 소비자들 반응이 AS 기간을 짧게 하고 가격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자가 정비가 된다던가 뭐 이런 분들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걸 수도 있죠. 네, 2년 2만 킬로를 하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이 붙어서 59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599만 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뭐 AS가 필요 없고 그냥 뭐 내가 필요하면 그냥 뭐 부품 사다가 내가 고칠란다. 이런 분들은 3일에 100km 되는 이 AS를 하게 되면 499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입사에서 하는 이 제도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걸러지겠죠. 그 혼다나 야마하에서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혼다나 야마하에서 그 AS 기간 없이 100만 원 싸게 팔고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잘 팔릴 것 같지 않나요? 혼다나 야마하는 의외로 또 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스 250도 공식 가격은 599만 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인이 AS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3일에 100km짜리를 선택을 해서 100만 원을 할인 받아라 뭐 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스 250도 엔진은 쿼사 엔진처럼 보이거든요. 저번에 소개한 키웨이의 XDV 250 그거랑 얘랑 엔진이 좀 흡사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거를 미리 살펴봤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250인데도 조금 달라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엔진이 론신 250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커사 엔진, 구형 커사 엔진은 종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론신 엔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론신에서는 이거를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건지 라이센스를 얻어서 생산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네요. 이 옆면을 보면 전통적인 쿼사 엔진이에요. 이 쿼사 엔진인데 좀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뒷브레이크 부분이에요. 얘는 브레이크 갤리퍼가 오른쪽에 있어요. 머플러 쪽에. 그런데 전통적인 그 구형 쿼사 엔진은 브레이크 갤리퍼가 이 미션 기어 쪽에 이 안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다른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쿼사 엔진은 론신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XDV 250에 있는 쿼사 엔진은 종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2마력 8000rpm에 22마력 22 정도 이 정도 나오고 토크는 뭐 21 출력이 좀 살짝 떨어지는 것 같고 출력과 토크는 뭐 그냥 뭐 노멀한 수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ABS 들어가 있고 TCS 들어가 있고 4P 갤리퍼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프론트 갤리퍼를 보시면 4P짜리 복동식이 들어갔는데 브레이크 갤리퍼의 브랜드가 어딘지는 없어요. 그냥 노브랜드, 노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소개한 XDV 250은 이 브레이크 갤리퍼가 브랜드께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스피드 센서 라인이 갤리퍼를 치고 가네요, 얘도.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 얘도 리어에 가스 쇼바가 달려 있고, 그런데 이 가스 쇼바, 프론트 쇼바가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바도 그냥 뭐 노멀한 회사께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은 이 챔버가 요 위쪽에 있는데 얘는 좀 이제 아래쪽에 있네요. 그 머플러 열 때문에 이쪽에 좀 가까이 있으면은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 위쪽에다가 그 설치를 하는데 얘는 아래쪽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전면에 보면 여기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후면에도 보면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가 2채널이 들어가 있네요. 네,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면은 메리평으로 잘 되어 있는데 후면은 메리평이 아니고 나사로 박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거 실물 보면 알겠는데 뒤에도 메리평으로 해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거는 좀 일본 브랜드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스위치에 백라이트 있는 거, 네, 요거는 참 이쁜 것 같아요. 그 중국 브랜드가 요런 거는 참 잘해요. 네, 브레이크 레바랑 조절식 레바를 해놓은 거, 요런 거는 잘 해놨네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도 있고, 윈드 스크린이 전동으로 위아래가 움직인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네, 높이가 한 요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포트 시트도 적용이 돼 있고,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 USB 포트 들어가 있고, 자 보면 배기량이 244. 이거는 그 초창기 250 커서 엔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배기량이 한 244 됐거든요. 그리고 시트고는 760. 시트고는 잘 나왔네요. 무게가 160, 연비가 29.4라고 써 있는데 뭐 실제 29.4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표기되는 연비에서 마이너스 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출력이 22마력. 네, 요게 조금 좀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옵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네, 옵션을 싹 정리를 해보면 2채널 블랙박스, ABS, TCS, 전동 조절식 윈드스크린, 가스식 쇼바, 그다음에 조절식 레바, 뭐 스마트 키. 요거랑 XDV250이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XDV250은 TPMS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얘는 TPMS가 없고 대신에 2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고, 우선은 그 XDV250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XDV250은 쇼바와 이 브레이크 갤리퍼 전부 다 브랜드 회사께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바와 갤리퍼에서는 XDV250의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에서 이 쇼바와 브레이크 갤리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브랜드 모델과 일반 모델은 어떤 상품의 품질, 내구성, 뭐 성능 이런 게 시간이 지나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쇼바와 브레이크 갤리퍼 쪽은 XDV가 좀 더 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CS 들어가고 전동 조절식 윈드스크린 들어간 거는 또 얘가 난데 XDV250에서는 그 열선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두 차가 옵션이 살짝 달라요.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가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이제 착한 스쿠터의 보스 250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엔진 생긴 거는 비스무리한데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엔진이 더 내구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는 뭐 지금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론신에서 만든 커서 엔진이 내구성이 좋을지, 종센에서 만든 커서 엔진이 그 내구성이 좋을지, 네, 이거는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뭐 나오겠죠. 보스 250도 올해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 어떤지, 또는 뭐 잔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부품 가격이 괜찮은지, 부품 수급은 잘 되는지, 뭐 AS는 또 괜찮은지,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뭐 살아남을 것이고, 알 수 없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잔고장에 시달리거나 이러면은 판매율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얘도 이제 검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검증이 시작되는 모델들은 이 네 가지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부품 수급이 잘 안 된다던가, 뭐 AS가 잘 안 된다던가, 잔고장이 자꾸 생긴다던가, 또는 엔진이 얼마 타지 않았는데 엔진 내부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이러면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고, 의외로 혼다 브랜드 정도의 내구성이 나온다 이러면은 뭐 계속 팔리겠죠. 뭐 항상 얘기하지만 얘도 신모델이고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과 잔고장 이거를 얼마만큼 잘 잡고 나왔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얘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론신에서 만든 이 커서 엔진이 내구성이 좋을지, 종셴에서 만든 커서 엔진이 내구성이 좋을지, 요거는 뭐 1, 2년 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